자, 문제풀이 2교시입니다. 1교시에서 여러분 진행하면서 지금 제일 중요했던 표현이 뭘까요? 지난 1교시에서. 자, 뭐 용어의 정의, 목적 이런 것들이 중요했는데 판례도 있었고 사례도 있었죠. 제일 중요했던 표현은 오답 노트 꼭 작성해 볼 것. 그게 어쩌면 제일 중요했던 겁니다. 자, 힘들고 어려운 내용들은 한번 정리를 해보자. 그것도 한번 체크해 보시고. 또 쉬는 시간에 질문도 있었는데 여러분 이 객관식 문제집을 이렇게 우리는 연결되어 있으니까 풀다 보면 그죠? 아까는 그게 답이 안 된다 그랬던 내용이 지금 밑에 문제에서는 또 답이 되는 수가 있을 겁니다. 앞으로도 그런 거 몇 개 만날 겁니다. 많지는 않지만 객관식 문제라는 뜻이 뭡니까? 객관적으로 그러니까 주어진 5개 중에서 옳은 것 틀린 것 찾는 겁니다. 앞에 있었던 문제하고 연결하는 거 아닙니다. 그래서 객관식 문제는 주어진 내용에서 맞는 거 하나 틀린 거 하나를 찾아가는 시간인데 이게 굉장히 어려워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주관식 문제는 아는 대로 쓰시오, 아는 바대로 쓰시오 하면 자기가 아는 만큼 쓰고 점수 받으면 되잖아, 그죠? 근데 객관식 문제는 아까는 이게 답이 안 된다 그랬는데 지금은 또 답이 되네 이래가지고 막 자기한테 꼬여가지고 힘든 사람이 있는데 객관식 문제는 연결하는 거 아닙니다. 주어진 문제에서만 답을 찾은 연습, 그죠? 그런데 아까는 안 됐던 게 지금이 답이 되면 이게 좀 애매하지 않습니까? 이럴 수 있는데 우리 본고사는 절대로 그런 문제 출제하지 않습니다. 왜? 이 제기 받기 때문에, 그죠? 문제 출제하잖아, 그죠? 했는 거에 대해서 검토하는 위원 따로 있습니다. 그리고 작년 합격생들을 기준으로 임의적으로 뽑아서 먼저 문제 풀어보게 합니다. 그래서 조금이어도 틈 있는 것을 막아내리는 준비를 하기 때문에 그래도 가끔은 한두 문제 이 제기 받았다, 복수 정답이다 이런 게 가끔은 나오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주어진 문제에서만 충실하도록 자꾸 연습하셔야 됩니다. 이것도 잘 안 됩니다. 해보면. 그래서 몇 번 문제는 이랬는데 지금은 이게 답이 되잖아요. 이제 이런 질문이 시작된다고. 그죠? 객관식 문제는 주어진 문제에서 객관적으로 풉니다. 자꾸 그런 의식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자, 갑시다. 중개대상물에 대해서 공부를 하는 시간인데 제3조 중개대상물도 한 문제 딱 나옵니다. 무조건 나온다는데 큰 의미가 있는데 3조 중개할 수 있는 물건은 우리가 어떻게 공부했습니까? 토, 건, 입, 광, 공이 있다. 제목부터 딱 잡으셔야 됩니다. 토가 뭐죠? 토지 중개합니다. 건, 건축물. 입은 임목에 관한 법률에 따라 임목, 광업재단, 공장재단이 중개대상물이니까 제목부터 잡으셔야 됩니다. 토, 건, 입, 광, 공이 중개대상물인데 우리는 토지 건축물을 부동산이다 이렇게 부릅니다. 그럼 밑에 있는 것은 부동산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이거를 뭐라 부른다? 준부동산 또는 다른 말로는 의제 부동산 그럽니다. 부동산으로 봐준다 그런 뜻이에요. 자, 여기까지만 정리해 놓고도 중개대상물은 부동산만을 의미하는 것이다. OX, X 준부동산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좀 더 조심한다면 준부동산이 대략 제가 조사를 해보니까 한 25개쯤 됩니다. 전 준부동산을 중개할 수 있는 게 아니고 3개만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일부 준부동산만 중개가 되지 모든 준부동산을 중개하는 건 아니다. 여기까지 체크하시고 그 다음 여기 부동산에 있는 토지 건물은 우리 중개사법 3조 법률에서 제시를 합니다. 요 3가지는 어디서 제시합니까? 시행령, 다른 말로 대통령령에서 제시하는 물건이 3개가 있습니다. 자, 이것만 가지고도 중개대상물은 법률로서만 규정되어 있다. X, 어디에도 있다? 시행령에도 있습니다. 자, 이걸 법조문을 풀이한 겁니다. 자, 법조문을 풀이하면서 토지는 중개대상물인데 예전에는 토지만 알아도 답이 됐어. 근데 지금은 이제 세월이 많이 바뀌었죠. 30회가 지금 시험이 넘어갔기 때문에 토지라도 이런 토지는 되나 안 되나, 건물도 이거는 되나 안 되나 이제 구체적으로 물어가는 시간입니다. 그래서 딱 한 문제가 출제되는데 10몇 개를 훈련시킵니다. 그래서 이 단원 안에서 반드시 출제가 될 거니까 여러분들이 정리를 하셔야 됩니다. 1번부터 가봅시다. 자, 공인중개사법상 중개대상물이 아닌 것은 1. 가식의 수목. 1번부터 답이죠. 가식의 수목이라는 것은 가짜로 대충 심어놓은 나무 이거 움직이지 않으니까 중개할 수 있느냐 이거 묻는 거예요. 답은 X입니다. 나무꾼도 아니고 이 나뭇잎 살래 팔래 이래 중개하지 않습니다. 답은 1번. 자, 2번 토지거래허가구역 내의 토지 되잖아요. 토지거래 허가 받으면 될 거니까 중개대상물이죠.
동호수가 특정된 장내에 건축될 건축물, 당연히 토건에 들어가잖아, 그죠? 이 장내 건축물을 우리 판례는 뭐라고 이야기한다? 분양권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분양권은 중개대상물이 되는데 옆에다가 입주권 해놓고 X 딱 적으셔야 됩니다. 단순하게 공부합니다. 분양권 된다. 입주권 넣으면 X 됐습니까? 적어놓고 하나 더 재개발 입주권 들어오면 동그라미입니다. 그 입주권도 약간 주의하셔야 됩니다. 재개발 입주권은 공급계약 등으로 인하여 이것들은 부동산 거래 신고 대상이니까 중개대상물이 됩니다. 자, 그럼 단조롭게 갑니다. 분양권 나오면 OX, O 중개대상이 된다. 입주권 하면 X, 근데 재개발 입주권 하면 된다. 그렇게 단조롭게 정리하실 것. 4번 임목에 관한 법률에 따라 임목 중개대상물이 됩니다. 임목. 그리고 미등기 부동산 당연히 됩니다. 우리 중개사법은 등기돼 있거나 허가 받았거나 무허가거나 관계없이 중개대상물이 됩니다. 그래서 미등기 부동산도 중개대상이죠. 답은 1번이었습니다. 2번 가봅시다. 중개대상물에 역시 해당되는 것을 찾으시오. 1. 20톤 미만의 선박 되고 안 되고? 안 됩니다. 선박을 사고 팔러 다니는 거 아니죠. 근데 이런 게 왜 나오는가 하면 이게 준부동산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안 된다. 도로 예정지인 사유지 땅이잖아 봐요. 된다. 답은 2번. 임시로 설치한 컨테이너 박스나 암석이나 토사 이런 거 움직이지 않지만 부동산으로 보지 않습니다. X. 분양 예정자로 선정될 수 있는 지위를 가리키는 아파트 입주권 들어오면 단순하게 X 안 된다. 공장 재단과 분리된 공업 소유권, 재단물은 묶어서 한 개의 부동산으로 보니까 분리하면 처분할 수 없다. 그거 익히셔야 됩니다. 자, 그래서 해당되는 것은 2번인데 거기 도로 예정지라는 말이 나왔고 여러분 건축법을 배우시는데 건축법에서 도로란 세 가지를 공부합니다. 뭐가 있습니까? 공도로, 공도, 그 다음 사도, 도로 예정지를 모두 도로라고 합니다. 그래서 공법상의 도로는 세 가지예요. 근데 이거 도로를 우리가 왜 공부하는가 하면 이 도로가 땅이잖아요, 땅. 그러니까 이거 중개대상이 되느냐, 이제 이거 물어 들어왔다고요. 공도로는 지금 밖에 나가면 아스팔트 길 있는 거 보셨죠? 국가가 관리합니다. 이런 거는 땅이라도 중개대상이 안 돼. 그런데 사도 중개대상이 됩니다. 도로 예정지 방금 나왔지만 당연히 됩니다. 여러분들은 도로 예정지라는 땅이 있으면 그거 산다 안 산다? 안 사지. 왜 안 사는가 하면 사봤자 도로밖에 못 쓰니까 건물을 지을 수도 없고 쓸 수 없잖아. 그죠? 가격도 많이 떨어져 있겠죠. 그래서 도로 예정지도 토지지만 중개대상물은 된다 이 말이에요. 그죠? 공도로만 안 됩니다. 도로를 구분해 보셨고. 자, 3번 또 내려갑니다. 중개대상물에 대해서 틀리는 것은 1번 명인 방법을 갖춘 수목의 집단은 중개대상물에 해당한다. 맞다. 기억합니다. 이 명인 방법을 갖춘 수목의 집단은 예전에는 된다 그랬다가 안 된다 그랬다가 왔다 갔다 하다가 이제는 정리했습니다. 수목 명인 방법을 갖췄다면 중개대상물이 된다. 5. 의제 부동산은 다른 말로 준부동산은 모두 중개대상물에 해당한다. X입니다. 모두가 아니고 일부 3개만 됩니다. 답이 2번이고 광업재단에 속하는 토지는 광업재단과 분리하여 매매의 목적물이 될 수는 없다. 맞다. 분리하면 처분할 수 없다. 4번 공법상 제한이 있는 토지는 중개대상물에 해당한다. 5. 여러분 토지거래 허가라든지 또는 군사시설 지역의 토지라든지 공법상 제한을 받죠. 제한을 받지만 사고 팔 수 있다 없다? 있다. 5. 법정지상권이 성립된 토지는 중개대상물에 해당한다. 그렇습니다. 성립된 토지 뭐 할 수 있다? 양도할 수 있으니까 개념을 한번 익히셔야 됩니다. 틀리는 것 2번. 넘어갑니다. 4번 문제 같은 문제죠. 자, 중개대상이 되는 것 1. 금전 소비대차계약. 야, 돈 빌려주고 돈 빌리는 사람을 중개할 수 있다 없다? 없죠. 금전 소비대차계약 하면 X예요. 근데 저당권의 설정은 아까 판례가 된다 그랬어요. 이 저당권은 지붕과 기둥만 있고 주벽이 없는 세차장 구조물 중개할 수는 없다. 동산으로 봅니다. 동산의 질권 안 됩니다. 우리는 부동산을 관리하지 동산 이런 거 관리하지 않죠.
법정 저당권의 성립은 안 된다고 공부했습니다. 근데 이걸 양도할 수는 있다. 그렇게 갖고 5번 등기된 환매권 되지요. 그래서 이제 답이 5번이 되는데 이게 또 환매가 이런 이야기입니다. 현장에서는 거의 일어나지 않죠. 갑이 을에게 집을 팝니다. 파는 거를 뭐라고 부른다? 매매. 근데 내가 지금 형편이 안 좋아서 집을 팔지만 1년 뒤에는 반드시 내가 되사겠다. 이렇게 특약을 하는 것을 뭐라 부른다? 환매라고 합니다. 여러분 봐요. 환매 특약을 하고 매매를 하는데 지금 현장에서는 잘 일어난다? 안 일어난다? 거의 안 일어나지. 내가 집 팔면서 1년 뒤에는 반드시 나한테 팔아야 된다. 이렇게 거래하는 사람 잘 없죠. 그래서 이걸 현장에서 안 일어나는 이런 것들을 강학상 개념이다. 이론으로만 일어나는 내용이에요. 자, 근데 봐요. 환매라는 성질은 주고 받는 사람이 정해져 있는 것을 대공사가 개입할 수는 없잖아. 니 살래 팔래 이렇게. 그래서 환매는 지금 안 된다 이 말이에요. 근데 이 환매가 등기를 하면 환매권이 됩니다. 환매권은 우리 판례가 누구에게라도 양도할 수 있다. 등기가 돼 있으면. 그래서 이거 이해하지 말고 단순하게 잡으라고요. 환매하면 X, 환매권 하면 된다. 단조롭게 딱 잡습니다. 중개대상물에 대해서 이상 깊이 문제가 나오지 않습니다. 혼자 막 파고 들어갈 이유가 없다고요. 환매권은 된다. 그래서 답이 몇 번? 5번이다. 이렇게 갑니다. 자, 5번 문제도 여러분이 하나는 풀어봐야 안 되겠습니까? 중개대상물에 대해서 옳지 않는 거 50초 동안 찾으시오. 나머지는 맞다 하고 읽으십니다. 해답 딱 가리고 출발하고 있습니다. 틀린 것 50초 동안 찾습니다. 자, 50초입니다. 이 정도. 옳지 않는 것 5번으로 예고했죠. 저작권, 상표권 등 재산적 가치가 있는, 우리 이거를 지적 재산권이다 이렇게 부르는데 이런 것들을 중개할 수는 없다. 그죠? 그래서 틀리는 것 5번입니다. 1, 2, 3, 4 잘 정리됐습니까? 특히 2번 분양계약이 체결되지는 않았지만 추첨을 하여 당첨이 되면 즉시 분양 목적물이 확정되는 구체화된 아파트 입주권. 이게 결국은 분양권을 설명하는 겁니다. 이거는 중개대상물이 될 수 있다. 5. 3번 마찬가지 무허가 건물도 중개대상물이 될 수 있다. 5. 미등기 건물도 되고. 4번 사건이 소멸된 포락지. 이게 땅이잖아요. 땅. 지니까. 사건이 소멸됐다. 이 말은 국가 소유다 이 말이에요. 이런 건 당연히 땅이라도 중개대상물이 안 됩니다. 포락지는 여러분 지적법에서도 배우는데 포락지라는 건 이런 뜻이에요. 강이 흘러갑니다. 비가 많이 와서 홍수가 지면 물이 넘쳤다. 이런 말 들어보셨죠? 물이 넘쳐서 나중에 물이 다 빠지면 여기에 자갈과 흙이 쌓이는 땅, 쌓을 포, 떨어질 락, 생선포 뜬다는 말 들어보셨죠? 얇게 착착착착 쌓이는 거예요. 그래서 쌓을 포, 떨어질 락, 자갈과 모래가 떨어져서 만들어진 땅, 이 포락지는 사건이 소멸되기 때문에 중개 대상이 안 된다. 그런 뜻이에요. 여러분 지적법에서는 해면성, 땅이 없어진 거 바다로 돼가지고 땅이 없어진 것도 포락되었다 이런 말을 한다고 지적법에서. 그죠? 이거는 사건이 소멸되기 때문에 중개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답은 5번 가볍게 정리하셨고 6번 갈까요? 중개 대상물에 대해서 가장 옳은 것을 찾으시오. 1번 공장재단, 광업재단, 저당법에 따른 광업재단은 소유권만 공시되므로 저당권의 목적이 될 수 없다. X, 준부동산은 전부 소유권과 저당권의 목적이 되는 거예요. 2번, 명인방법을 갖춘 수목의 집단은 저당권의 공시도 가능하기에 저당권의 목적이 될 수 있다. X, 명인방법을 갖추었다. 이 말은 등기는 안 돼 있잖아 지금. 그죠? 등기 안 됐으면 저당권은 설정할 수는 없다. 이게 명인방법에서 중개대상물이 되는 것 중에 유일하게 저당권이 안 되는 거예요. 등기가 안 돼 있으니까.
틀렸고 3번 동호수가 특정되지는 않았지만 건축이 완료가 된 아파트는 중개대상물인 건축물에 해당한다. 그렇습니다. 반듯한 건물이잖아요. 이거는 그죠? 미분양돼 있더라도 중개대상물입니다. 건물로 본다 이 말이에요. 5. 답은 3번. 분필하지 않은 한필 토지의 일부에 대한 임대차는 공인중개사법 2조 1호 중개대상이 될 수 없다. X. 한필의 일부라도 뭐는 가능하다? 임대차는 가능하다. 이렇게 공부합니다. 5번 마찬가지. 가압류된 토지는 사법상 거래가 불가능하므로 이 말도 틀렸고 중개대상물이 될 수 없다. X. 될 수 있다. 가압류, 가처분이 돼 있으니까 부담스럽죠. 그런데 사고 팔 수는 있다. 중개대상물은 되겠다는 뜻입니다. 옳은 것 3번 이렇게 갑니다. 자, 7번 내려갑니다. 중개의 대상이 아닌 것을 고르시오. 같이 합시다. 업권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토, 건, 입, 광, 공에 안 들어가 있잖아요. 지금 그죠? 안 된다. 등기되지 않은 임차권 된다. 미등기 건물 된다 그랬어요. 항만운송사업재단 안 된다. 준부동산이지만 안 된다니까요. 경매로 낙찰받은 토지 등기하고 처분할 수 있습니다. 된다. 영업시설이나 영업상의 노하우 이거를 우리는 권리금이라고 부르는데 권리금을 네 살래 팔래 중개할 수는 없다. 그죠? 가등기 담보권 당연히 됩니다. 가등기 담보 갈로 열고 이꼴 저당권 앞으로 그래 기억해요. 가등기 담보권은 뭐하고 같다? 저당권하고 같기 때문에 중개대상이 된다. 자, 그럼 안 되는 거 기역, 디귿, 미음 답은 2번 이렇게 가고 있습니다. 자, 똑같은 문제 8번. 자, 이번에는 여러분이 풉니다. 시간도 관계없이 지금 거기에 해당되는 거 옳은 것을 골라라. 그래 고르지 말고 맞으면 O, 틀리면 X 하면서 빠르게 표시합니다. 시작. 표시하고 만약에 틀린 지문이 발생하면 이제 그건 집중적으로 관리하셔야 돼요. 쭉 읽으시면서 맞다, 읽으면서 틀렸다 표시할 것. 자, 체크하셨습니까? 기억. 중개대상물인 건축물은 민법상 부동산에 해당되는 건축물에 한정된다. 오죠. 우리 민법상 건축물이 뭐죠? 토지와 그 정착물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걸 부동산이라 부릅니다. 오. 니은 사법상 거래가 불가능한 부동산도 중개대상에 해당한다. X입니다. 사법상 불가능하다. 이 말은 개인의 권리가 없으니까 국가 거잖아. 그죠? 이런 거 중개하지 않습니다. X. 매매계약의 해제는 법 2조 1호 중개의 대상이 될 수는 없다. 맞다. 자, 2조 1호 중개의 용어가 어떻게 가지요? 중개라는 것은 중개대상물에 대해서 매매교환, 임대차 그 밖의 권리의 덕실히 변경하는 것을 알선하는 거지 해제가 중개의 대상이 되는 건 아니에요. 해제하는 걸 중개한다. 말도 안 되는 소리예요. 그래서 X예요. 참 해제 대상이 될 수 없다. 그러니까 맞잖아요. O. 분묘기지권이 설정된 임야는 중개대상물에 해당하지 않는다. X입니다. 양도할 수는 있다. 정려 사용대차계약도 민법상 계약에 해당하므로 제2조 1호 중개의 대상이 될 수 있다. X입니다. 사용대차계약 이런 건 중개하지 않습니다. 계약이어도. 자, 아까도 지나갔던 지문이고 답은 1번 이렇게 갑니다. 9번 내려갑니다. 이제 지금부터 대통령령, 시행령으로 정하는 물건이 출발을 하는데 여러분 우리 중개대상물에 관한 시험 문제는 거의 다 토지 건물에서 출제됩니다. 왜 그런가 하면 지금 현장에서 일어나는 물건들이 제일 많은 게 뭐다? 거의 아파트에서 거래가 다 일어나잖아. 그죠? 그리고 토지 여기서 주로 일어나는데 이 세 가지 물건에 대해서 문제가 나오면 좀 어렵다고요. 잘 관리 안 하는 물건이니까.
준부동산은 10년에 한 번 꼴로 나와요. 자주 나오지도 안 하고 10년에 한 번. 근데 지금 10년이 돼가요. 그래서 이제 좀 잘 봐야 돼. 그죠? 나온 지가 10년 됐다고요. 자, 이 중에서 임목이 비교적 자주 출제되는데, 임목이 무엇입니까? 하면 글자 그대로 설립자의 나무 목자, 이거를 임목이라 불러요. 그럼 그림을 그리면 나무가 이렇게 서 있는 나무다, 이런 뜻이에요. 나무가 서 있지 누워 있습니까? 누워 있는 거 있죠. 벌채를 하면 누워 있잖아, 그죠? 그거는 쉽게 이동하니까 동산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반드시 서 있는 나무여야 돼. 자, 서 있는 나무가 임목인데, 지금 길가에 대로변에 나가면 나무가 전부 서 있는 거 보셨죠? 저거 임목이가요? 아닙니다. 저거를 가로수라 부르고, 임목이라는 것은 등기가 돼 있다니까, 그죠? 등기가 돼 있는데 처음 하는 등기를 보존 등기 그러잖아요. 등기를 함으로써 뭐 하는데 목적이 있다? 저당권을 설정하는데 목적이 있다고 지금 계속했잖아요, 그죠? 그래서 준부동산은 소유권 보존 등기를 함으로써 저당권을 설정하는 데 목적이 있다. 그럼 이게 이제 개공사가 중개를 하려면 등기가 되는지를 알아야 중개할 거잖아, 그죠? 저런 가로수는 중개하는 거 아니잖아, 지금, 그죠? 그러면 어디 등기되어 있을까요를 시험에서 90% 묻는다고. 등기된 곳을 알아야 거래할 수 있으니까 어디 등기되어 있을까요? 하니까 나무가 서 있는데 어디 서 있을까요? 토지 위에 서 있겠지, 그죠? 그래서 토지 등기부 어디에 표제부의 취지가 기재된다. 이게 90%예요. 여러분, 이 땅이 세상 가치 있는 나무예요. 나무 한 그루 4, 5천만 원짜리 하는 거예요. 근데 이 나무가 서 있는 땅의 주소는 우리가 알 수 있잖아. 지금 관악구 신림동 17번지다. 이러면 그 17번지 토지 등기부를 딱 떼보면 등기가 돼 있음이 나타난다고. 그죠? 첫 번째 알아야 될 거. 두 번째. 자, 그럼 등기를 해놓고 이제 드디어 저당권을 설정했어요. 토지 소유자는 갑인데 그 땅에 있는 나무니까 당연히 갑의 거였겠지. 자, 이렇게 저당을 설정했는데 돈을 못 갚아줬다. 그러면 저당권자가, 돈 빌려준 자가 경매 처분해서 자기 돈을 받아가겠죠. 경매 처분하면 소유자가 다른 사람으로 바뀐다고요. 자, 그러면 여러분들이 계속 배웠지만 토지는 갑의 소유인데 건물이 타인이면 우리는 이걸 보고 뭐라 부른다? 법정지상권이 성립되었다. 그래서 임목에 따라서 법정지상권도 성립한다. 이런 말이 나온다고. 그죠? 그 다음, 우리나라는 토지와 건물은 별도의 부동산이죠. 토지만 거래할 수도 있고 건물만 거래할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같이 할 뿐이지. 자, 그러면 별도의 부동산이니까 임목을 처분하는 것은 토지에는 영향을 미친다, 안 미친다? 안 미친다고. 뭐 알아서 팔 수 있다 이 말이지. 토지만 팔 수도 있고 임목만 거래할 수도 있고. 그죠? 그 다음에 저당권이 설정된 나무를, 여러분 내가 저 나무를 이제 낙찰을 받았어요, 드디어. 근데 나무라는 성질은 다른 사람 땅에 또 꽂아놓고 보고 있으면 내 재산이 안 되잖아, 이게. 그죠? 뽑아 가든지 잘라 가서 써야지 내 재산이 되잖아, 그죠? 그래서 등기된 임목이 벌채를 하더라도 잘라내더라도 저당권의 효력은 여전히 살아있다고. 그래야지 내가 내 것이 되잖아, 지금. 그죠? 그래서 벌채를 하더라도 저당권의 효력은 여전히 미친다. 이래 나와요. 한 번은 미치고 한 번은 안 미쳤어요. 그거 잘 봐요. 저당권의 효력은 여전히 미친다. 토지나 임목을 처분하는 것은 토지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별도로 거래할 수 있다. 지금 이런 뜻이에요. 그죠? 여기까지가 임목이라는 개념이에요. 많이 거래하는 물건은 아니지만, 자, 이 정도 설명을 가지고 수업에서도 많이 전달했지만, 9번 임목에 따라서 틀리는 거 30초 찾으시오. 공부하라는 뜻입니다. 30초 동안 틀린 거 찾습니다. (30초) 이 정도 시간이었습니다. 틀리는 것 3번. 토지 소유권이나 지상권 처분의 효력은 임목, 나무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별도로 처분할 수 있다. 이 뜻이에요, 이거. 자, 틀린 게 3번이라면 나머지는 다 맞나요? 특히 4번. 임목을 목적으로 하는 저당권의 효력은 임목을 베어낸 경우, 벌채죠. 베어낸 경우 그 토지로부터 분리된 수목에 대해서도 영향을 여전히 미친다. 그러니까 저당권은 영향을 미치니까 잘라내더라도 효력은 있다. 그런 취지. 그죠? 자, 틀린 게 3번으로 자꾸 의식해 놓으셔야 됩니다. 한 번은 미치고 한 번은 안 미치죠.
5번도 소유권 보존 등기를 받을 수 있는 20의 집단은 이 법에 따라 임목 등록원부에 등록된 것에 한정된다. 이 말을 잘 들으면 임목은 등기하기 전에 뭐부터 한다? 등록을 해놓고 그거를 등기한다. 그런 뜻이에요. 여기까지는 좀 익혀 놓으셔야 돼. 등록부터 하고 등기합니다. 이 등록이라는 걸 강조하고 싶어서 이런 이야기를 한번 봅니다. 여러분 지금 이제 여러분들이 공시법을 배우시는데 공시법은 큰 파트가 등기법, 그 다음 파트가 뭐 공간정보에 관한 법률 그렇게 공부하잖아. 그죠? 문제도 14개 이렇게 출제하는데 12개입니까? 그런데 공간정보에 관한 법률을 이전에는 지적법이라고 그럽니다. 그래서 지금도 지적이라는 말을 씁니다. 여러분 사람은 호적법이라는 거 들어보셨죠? 지금은 우리나라도 호적제가 폐지됐습니다. 호적, 사람의 적을 관리하는 게 호적법이었다면 그래서 옛날에 호적 등본 이런 게 있었다고. 근데 이제 지금은 그게 가족관계 등록부로 이제 제도가 바뀌었고 사람을 관리하는 게 호적이라면 땅을 관리하는 건 지적이다 이렇게 부른다고요. 근데 지적법에 3요소가 뭡니까? 이런 건 중요하다고요. 그래서 땅을 관리하는 3요소 하면 3가지. 토지를 공적인 장부에 등록하는 절차. 이것을 우리는 3요소라 그래요. 그래서 지적법에서 문제 나올 때 공간정보 토지에 대해서 3분의 1, 공부에 대해서 3분의 1, 등록에 대해서 3분의 1 그래 출제합니다. 이게 3요소를 공부하기 때문에 기억나십니까? 토지는 28가지 종류가 있고 이렇게 시작한다고요. 그 다음에 국가의 영토가 미치는 지역 전체를 관리한다 해서 토지를 공부한다고 여러분들이. 그럼 그런 토지를 공적인 장부에, 공적인 장부라는 게 토지대장, 임야대장, 지적도, 임야도 들어봤나요? 경계점, 좌표, 등록부라는 곳에 그런 공적인 장부에다가 뭐 한다? 등록을 해야 돼. 등록을 해야 되니까 청량은 어떻게 하고 등록을 했는데 숫자가 오차가 나면 어떻게 수정한다 이런 걸 공부하신다고. 그래서 지적의 3요소는 토지, 공부, 등록인데 이거를 그냥 그래 하지 말고 문장으로 기억해요. 토지를 공적인 장부에 등록하는 절차다. 이게 지적이에요. 지적. 이게 자체가 3요소예요. 시험도 3분의 1, 3분의 1, 3분의 1 이렇게 나온다고요. 자, 여기서 이야기하고 싶은 거. 토지는 공적인 장부에 등록이 되어야 이제 토지로서 인간이 된다고. 그죠? 그래서 처음 등록하는 걸 뭐라 부른다? 신규 등록. 들어봤나요? 어떤 토지를 신규 등록하죠? 등록이 안 돼 있던 미등록돼 있는 토지를 찾았어. 그럼 처음 올리는 걸 뭐라 그런다? 신규 등록. 그 다음에 간척지. 바다를 메워서 땅을 처음 만들면 등록을 해야만 그게 인간이 된다고요. 그래서 등록을 할 때는 첫째 청량한다 안 한다? 해야 된다고. 면적이 얼마인지 알아야 되니까 청량한다. 지번도 부여됩니다. 그리고 본번과 부번 이런 지번에 대해서 공부도 합니다. 그래서 등록을 해야만 이제 토지가 되니까 등록을 하고 그 다음에 뭐 한다? 등기합니다. 등록을 하고 과세, 세금도 매깁니다. 등록을 하고 개발도 합니다. 그래서 토지는 무조건 뭐부터 돼야 된다? 등록이 되어야만 이제 인간이 되는 거예요. 그때부터. 그건 사람으로 보면 이제 출생신고 했는 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그게. 그죠? 그래서 항상 이런 문제를 해요. 선등록 후 등기, 선등록 후 과세, 선등록 후 개발 이렇게 가는 거예요. 그래서 토지는 무조건 뭐부터 돼 있어야 된다? 등록이 돼 있어야 돼. 등록이 되어야 등기가 된다. 이걸 강조하려고 지금 수업한 거예요. 그러면 지금 밑에 보면 5번 지문, 9번에 5번. 임목도 등기를 하려면 뭐부터 해놔야 된다? 등록부터 해야 된다. 이 말을 기억하시라고. 그죠? 임목 등록원부에 등록된 것을 등기합니다. 그때 처음 하는 등기를 뭐라고 부른다? 보존 등기. 그래 이야기 하잖아요. 그죠? 왜 보존 등기를 해주지요? 저당권을 설정하는데 목적이 있다. 스토리가 그렇게 탁탁탁 넘어간다고요. 10번 이번에는 공장 및 광업재단에 대해서 설명합니다. 틀리는 것을 찾으시오. OX로 갑시다. 공장재단의 구성물은 동시에 다른 공장에 속할 수는 없죠. 물건이 두 개가 될 수는 없잖아요. X. 공장재단은 공장재단 등기부에 소유권 보존 등기를 함으로써 설정된다. O. 준부동산은 전부 소유권 등기를 함으로써 시작되는 겁니다. O. 공장재단의 구성물은 저당권자가 동의를 하면 공장재단과 분리하여 임대차의 목적으로 하지 못한다 때문에 X. 임대차 목적이 될 수 있다. 저당권자가 동의를 해주면. 그래서 X. 리얼 공장재단의 소유권 보존 등기의 효력은 소유권 보존 등기를 한 날로부터 10개월이 되도록 저당권 설정 등기를 하지 아니하면 상실합니다.
옵니다. 이거. 요거 10개월 하나 잘 봐요. 지금 공장재단, 광업재단이라는 것은 기계, 기구, 전주, 전선 이런 것들은 준부동산이잖아. 그죠? 이거는 원래 등기할 물건이 아닌데 왜 등기를 해줬다? 저당을 설정하려고 등기를 해줬는데 어떤 사연인지 10달이 되도록 저당권이 설정이 안 되더라. 그러면 소유권 등기는 효력을 상실합니다. 요 10개월을 1년 이런 식으로도 출제 잘 하셨어요. 10개월 내로 저당권이 설정되어야 한다. 답은 2번 체크하시고, 자 11번도 기출문제입니다. 기출문제 반드시 여러분 암기하다시피 공부하셔야 됩니다. 해답 딱 가리시고 틀리는 것 답 안 가르쳐 드립니다. 시작. 답 안 가르쳐 드리고 시작. 자, 중개대상물에 대한 기출문제 틀리는 거 몇 번? 5번. 이 정도로 출제됩니다. 중개의 정의에서 말하는 그 밖의 권리, 지웠구나. 그 밖의 권리는 뭐? 저당권은 포함한다. 그게 판례예요. 자, 그러면 1번은 어디가 틀렸을까요? 1번, 틀린 거 맞죠? 자, 기존의 건축물뿐만 아니라 장내 건물도 포함될 수 있다. 이를 뭐라 부른다? 분양권 됩니다. 공용 폐지가 되지 아니한 행정재산인 토지는 중개대상물에 해당하지 않는다. 맞다. 대표적으로 이게 폐교입니다. 여러분 학교 운동장도 땅이잖아요. 근데 그거 중개할 수는 없죠. 국가 소유니까. 근데 학교가 다 돼가지고 이제 폐교가 되었어. 그러면 공용 폐지는 되지 않았지만 아직까지 학교잖아요. 이것도 그죠. 학교로서 기능을 완전히 상실하면 일반인한테 팔게 되는데 그 공용 폐지가 안 됐다는 말은 아직도 국가재산이다 그 말이에요. 그죠? 중개대상물이 될 수는 없다. 임목에 관한 법률에 따라 등기된 임목은 당연히 중개대상물에 해당됩니다. 우리는 임목에 대해서 깊게 공부하지만 출제는 이 정도 수준으로 했습니다. 주택이 철거될 경우 일정한 요건 하에 두째 줄에 대토권 들어오면 중개대상이 될 수 없다. 답은 5번. 자, 12번도 기출문제지만 같이 가볼까요? 이게 기출문제가 얼마나 같이 나오는지. 자, 중개대상물에 해당되는 것을 고르시오. 1. 특정 동호수에 대해서 수분양자라는 말은 분양을 받은 자가 그 말이에요. 수분양자가 선정이 된 장차 건축될 아파트. 이거를 뭐라 부른다? 분양권 거래요. 중개대상물이 되지요. 동그라미. 임목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지는 않으나 명인 방법을 갖춘 수목의 집단 된다 안 된다? 된다. 동그라미. 콘크리트 집안 위에 또 나왔다. 두째 줄 끝에 세차장 구조물 될 수 없다. X. 토지 거래 허가 구역 내의 토지 되지요. 동그라미. 13번 넘어갑니다. 역시 출제 문제입니다. 작년에 저 정도 수준입니다. 문제 읽고 10초 만에 답하시오. 시작. 10초. 답이 몇 번? 4번이죠. 5번이죠. 우리는 이 토건 입광공에 대해서 이렇게 진하게 공부했는데 작년에는 허탈할 정도로 쉽게 나옵니다. 자, 중개대상물에 해당되지 않는 것, 미채굴 광물 국가 소유입니다. 이런 거를 우리가 살래 팔래 중개 안 납니다. 온천수 말도 안 되고 금전 채권 이런 건 동산이잖아요. 금전이 빌려줄래 빌려받을래 이런 거를 중개하지 않습니다. 점유는 어디에 관련되는 거다? 동산에 관련됩니다. 해당되지 않는 건 몇 개? 4개 다. 그죠? 이 정도로 공부하고 있습니다. 근데 기출문제는 다시 익히셔야 됩니다. 이런 거는 다시 출제되기 때문에. 자, 중개대상물이라는 파트에서 한 문제를 위해서 자그만치 13개를 지금 공부해 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출제됐던 문제의 경향도 여러분들은 지금 보고 있습니다. 넘어가서 제4조 공인중개사 제도입니다. 자, 4조 공인중개사 제도는 여러분이 굉장히 편합니다. 이 시험을 어떻게 실시하고 합격자는 어떻게 결정하면서 그 다음에 자격증은 누가 교부해 주느냐 이게 이제 제도인데 이 제도는 너무나 잘 알고 계시는데
여기 단원에서 조금 어렵다면 그래도 1번부터 출발하는 공인중개사 정책심의위원회 요게 좀 까칠해요. 어차피 한 문제 나오는데 거기서 나오면 좀 까칠하고 나머지는 편안합니다. 까칠한 문제를 연습합니다. 자, 1번을 공부할 때 이렇게 여러분한테 전달한 적이 있습니다. 공인중개사 정책심의위원회, 위원회에 동그라미 딱 해놓고 우리나라는 위원회 공화국이다 이런 말을 합니다. 코로나가 막 돌면 코로나 대책위원회 이런 걸 만든다니까, 그죠? 자, 선거 부정 사건이 있다. 선거 부정 대책위원회 이런 걸 만든다니까요. 그러면 공인중개사에 대해서도 중요한 정책을 관리하는 심의위원회가 있어요. 그래서 이것에 대해서 지금 문제를 출발합니다. 이 부분이 좀 까칠하다고요. 자, 공인중개사 정책심의위원회에 대해서 옳은 거 찾으시오. 1번 공인중개사 업무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국토교통부에 심의위원회를 둔다 때문에 X예요. 국토교통부에 둘 수 있다. 이거 임의적인 기관인 거 잘 보셔야 됩니다. X. 심의위원회에서 심의한 사항 중 보수의 변경에 관한 사항은 특별시장, 광역시장, 도지사, 시도지사는 따라야 한다. 또 X예요. 여러분 한번 많이 공부했죠? 이 정책심의위원회에서 심의하는 것 4가지 너무너무 중요하다 그랬습니다. 자, 정책위원회에서 심의하는 것이 4가지가 있는데 이 4가지는 시험 내기가 너무나 좋다고요. 자, 근데 이거를 막 외우지 말고 여러분한테 가장 중요한 걸 심의합니다. 지금 현재 여러분 공부하고 계시는데 가장 중요한 게 여러분한테 뭐죠? 자격을 취득하는 게 제일 중요하잖아요. 이것 때문에 지금 이 고생하고 있잖아요. 자격을 취득해야 중개업을 할 수 있습니다. 중개업을 해야 중개 보수를 받을 수 있고 보수를 받고 일하다가 손해를 입히면 손해배상 책임에 대한 것을 여기서 심의합니다. 그 심의사항 가장 여러분한테 중요한 건 4가지다. 이렇게 해서 토리로 엮어라 이랬다고요. 이걸 어떤 분은 자중보손을 심의합니다. 뭐 그렇게도 안 하는 것보다는 낫지만 이래놓고 다른 거 하나 갖다 걸어버리면 그게 뭔지 모르면 안 된다고 지금. 그죠? 자, 지금 여러분에게 가장 중요한 건 뭐? 자격을 취득하는 거잖아. 자격을 취득해야 뭐를 할 수 있고? 중개업을 할 수 있고 중개업을 해야 중개 보수를 받을 수 있습니다. 보수를 받고 일하다가 손해를 입히면 손해배상 책임을 여기서 심의하는 사항이다. 스토리를 딱 엮고 자격 취득에 관한 것은 방금 나와주면 시도지사가 따라야 돼. 왜 그런가 하면 이 시험의 원칙적 실시기관장이 시도지사니까 여기서 심의하기를 시험 과목이 너무 많으니까 원래는 민법을 폐지합시다. 이렇게 만약에 심의했다면 시험기관장이 따라야 된다고 시도지사는 따라야 한다. 이렇게 구속을 하는데 문제를 어떻게 냅니까? 보수에 관한 사항은 시도지사가 따라야 된다. 문제 이렇게 내잖아 지금. 그죠? 요 의미를 잘 새기셔야 됩니다. 자, 그래서 지금 거기 있는 2번도 틀렸죠. 보수에 관한 사항을 시도지사가 따라야 한다. X. 심의위원회 위원장은 누가 된다고 공부했습니까? 국토교통부 제1차관이 되고 이렇게 갑니다. 또 국토장관이 되고 요래 나오잖아 봐요. X. 4번 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하여죠. 또 제외 돌았죠. 포함 제외 X. 7에서 11명으로 구성하는데 이 7에서 11 이런 것도 좀 까칠합니다. 13에서 19 막 이런 거 던져놓으면 어질어질 하잖아 지금. 그죠? 그래서 여러분들 공부할 때는 7월 11일 문제풀이 하는 달에 기준을 잡고 날짜로 기억해요. 몇 명에서 몇 명? 7월 11일로 구성합니다. 7에서 10일. 그죠? 자, 틀린 거 정리했다면 5번 맞겠죠? 비영리 민간단체 지원법 제4조에 따라 등록된 비영리 민간단체에서 추천한 사람, 이런 전문가도 위원이 될 수는 있다. 맞다. 학습용으로 공부하시는 거예요. 자, 옳은 것 1, 2, 3, 4, 틀린 거 왜 틀렸다를 지금 보셨습니다. 2번 방금 정리했던 단원입니다. 20초 동안 문제 읽고 답합니다. 해설 보지 말고. 자, 시작. 20초라고 꼭 2번이 답이 아닐 수 있습니다. 자, 20초 됐습니다. 정책심의위원회 심의 의결사항이 아닌 것. 답이 몇 번? 5번. 자격 취소에 관한 것을 여기서 심의하지 않습니다. 지금 방금 공부를 하고 들어오니까 여러분이 쉽게 보일지 몰라도
설렁설렁 공부하면 답 찾아내기가 어렵습니다, 이거. 그래서 반드시 자기 스토리로 딱 엮어놓습니다. 나에게 가장 중요한 거다. 자, 1, 2, 3, 4가 심의사항인데 1번 옆에다가 또 습관적으로 적어요. 시, 도지사. 이렇게 딱 적어 놓으셔야 돼. 자격 취득에 관한 것은 시, 도지사는 따라야 한다. 3번 내려왔습니다. 까칠한 문제죠. 이제 외진 단원인데 3번 정책심의위원회에 대한 설명입니다. 학습용입니다. 틀리는 걸 50초 찾으시오. 그래서 읽으면서 공부합니다. 틀리는 것 50초. 자, 50초 진행합니다. 틀리는 건 몇 번? 5번. 그러면 1, 2, 3, 4 이런 시간을 통해서 공부하고 있습니다. 이건 외진 단원이기 때문에 수업할 때 이렇게 잘 열심히 보지도 않습니다. 심의위원회에 대해서 수험생들, 자격증 따야 될 사람들이 많이 알아야 될 문제는 아니기 때문에 틀리는 것 5번입니다. 심의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할 간사 일명은 두지만 서기 이런 말은 법에 없어요. 그래서 하나 잡고 1, 2, 3, 4 공부하셨습니다. 3번도 좀 잘 보셔야 됩니다. 우리 중개사법은 첫 페이지부터 끝 페이지까지 뭐가 나왔다 하면 과반수 출석 과반수 의결, 그거는 동그라미 해놓습니다. 반수 출석이 아니라고요. 중개사법에서는 무조건 뭐라고요? 과반수 출석 과반수 의결한다. 그런 거 하나 잡아주고, 똑같은 문제입니다. 4번 넘어갑니다. 역시 외진 단원인데 정책심의위원회 제척 사유에 대한 것으로 틀리는 것. 제척이라는 말이 나왔죠, 그죠? 문제의 제척에 동그라미 해봐요. 자, 그럼 제척에 동그라미 해놓고 그 5번 지문 밑에 보면 논점 해놓고 제척, 깊이, 회피 세 글자 보이시죠? 다 세 개 동그라미 해봐요. 제척, 깊이, 회피 다 같은 말이에요. 이게 무슨 뜻인가 하면 이거예요. 여러분, 제가 재판장이라고 칩시다. 판사, 그죠? 근데 두 사람이 재판을 합니다. 원고와 피고가 있는데, 근데 원고가 재판장하고 부부관계다. 그럼 이런 사건을 재판하면 된다, 안 된다? 안 되겠지. 왜 그러면 부부관계니까 자기들 유리하게 할 가능성이 높잖아, 그죠? 그래서 당사자들이 우리는 판사 저 재판장을 제척한다, 나가세요 이 말이에요. 기피한다, 너는 오지 마세요. 회피한다, 빠지세요. 제척, 기피, 회피 다 같은 말이라고. 그럼 이게 왜 나오는가 하면 정책심의위원회 위원들이 어떤 사안에 대해서 과반수로 의결을 하는데 자기가 하고 있는 일이 그 사람하고 관련되는 일이다. 그럼 그 사람은 의결하면 된다, 안 된다? 안 되겠지. 자기 유리하게 할 거니까. 그래서 위원을 뭐 한다? 제척할 수 있다, 회피할 수 있다, 기피할 수 있다. 이런 단언이에요. 자, 4번 50초 동안 틀린 거 찾으시오. 50초 틀린 거 했으니까 이제 1, 2, 3, 4 공부하는 겁니다. 읽으시면서. 자, 50초 진행하고 있습니다. 제척 사유에 대해서 틀리는 것 5번으로 예고 드렸습니다. 위원장은 위원이 제척 사유에 해당되는데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아니하면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X예요. 해촉은 누가 한다? 국토장관이 합니다. 제일 높은 사람이. 그죠? 위원장이 하는 거 아닌 것. 요거 하나는 새기시기 바랍니다. 해촉을 누가 할 수 있다? 국토장관이 한다. 1, 2, 3, 4 잘 읽으셨죠? 5번 내려갑니다. 지금부터 편합니다. 자격시험에 대해서 틀리는 것을 찾으시오. 답이 4번인데 시험 시행기관장은 시험을 시행하고자 하는 때 시험 시행에 관한 계략적인 사항을 전년도 12월 31일까지 공고한다. X예요. 어떻게 공부했습니까? 2월 28일까지 공고합니다. 이것도 왜 중요한가 하면
여러분들은 원래 시험 준비를 하고 있는데 10월 달에 칠지 시험이 없을지 5월 달에 시험 칠지 모르고 공부한다는 건 불안하잖아. 그죠? 그래서 2월 28일까지는 시험을 언제 친다고 공고해 주라고 법에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럼 원래 공고가 10월 31일 토요일 날 치겠다라고 공고를 했어요. 그럼 공고를 했으면 확정해 줘야 되잖아. 그죠? 그래서 확정은 시험일로부터 얼마 전에 90일 전에 확정을 해 줍니다. 그러면 9월 30일, 8월 37일, 31일까지는 확정해 줘라. 그런 뜻인데 여러분들은 이게 90일 전에 확정해 주는 게 유리합니까? 60일 전에 해 주는 게 유리하겠습니까? 하루라도 빨리 확정해 주는 게 시험 치는 사람 입장에서는 안정되잖아. 그죠? 그래서 예전에는 60일 했는데 이게 90일로 바뀌었어요. 그래서 예비 공고는 언제까지? 2월 28일까지. 확정 공고는 시험일로부터 90일 전에 확정해 준다고. 이달 말인데 예고는 7월 19일 날 해주도록 돼 있어요. 이달 확정이 되어야 이제 시험이 정상이 되는 거예요. 이제. 자, 그렇게 해서 틀리는 것 4번 정리합시다. 6번도 가볍게 갑니다. 시험 응시 수수료 반환 원서를 냈는데 나 시험 안 칠 거요. 이렇게 철회를 하면 반환해 주는 제도인데 틀리는 것 5번 보죠. 1, 2, 3, 4 그대로 맞으니까 읽으시고 5번 4에서 정한 기간이 경과된 날로부터 시험일 시행 7일 전까지 응시원서 접수를 취소하면 100분의 50 X 시험일로부터 언제까지 10일 전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5번 수정하시면 됩니다. 마찬가지 7번 방금 했던 문제입니다. 자격시험에 대해서 틀리는 거 찾아라. 그럼 다 맞는데 틀리는 거 4번 볼까요? 셋째 줄에 보시면 시험에 관한 필요사항을 시험 시행일로부터 언제까지? 90일 전까지 확정 공고해 줍니다. 이게 60일로 왜 나오는가 하면 법이 개정됐기 때문에 그래요. 이거 특별히 강조해서 하나 체크하시면 됩니다. 나머지 다 정리됐습니다. 8번 넘어갑니다. 자, 시험을 응시할 수 없는 자는 이렇게 들어왔고 얼마나 강조했습니다. 우리는 시험은 누구라도 응시할 수 있다. 베트남 여인도 되고 하늘 쳐다보고 하루 종일 웃는 자도 되고 근데 시험을 못 치는 사람이 귀한 사람입니다. 두 사람. 첫째 누구? 부정행위로 적발된 자 몇 년? 5년. 자격이 있다가 취소된 자 3년. 두 사람 빼고는 누구라도 응시할 수 있다. 이렇게 공부하시죠. 자, 응시할 수 없는 자 답은 2번. 취소되고 3년이 경과된 자. 나머지 읽을 것도 없습니다. 교도소 있거나 하늘 쳐다보고 1시간씩 웃거나 맛이 갔거나 누구라도 응시할 수 있습니다. 자, 9번 기출문제입니다. 당연히 여러분들 암기하다시피 공부하셔야 됩니다. 해답 딱 가리시고 9번 답도 안 가르쳐 드립니다. 틀리는 거 찾아보시오. 시작. 출제된 문제는 그대로 암기하다시피 공부하셔야 됩니다. 틀리는 건 몇 번? 4번인데 출제 문제니까 주의해야 되죠. 심의위원회 위원장이 누구지요? 국토교통부 제1차관이라 그랬잖아요.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는 부위원장이 직무를 대행한다. X. 여기는 부위원장이라는 사람이 없어요. 그래서 부위원장 때문에 X입니다. 그러면 위원장이 할 수 없으면 지명한 자가 진행한다. 법에 그래 되어 있습니다. 부위원장이 없다는 거 하나 주의하실 것. 그 다음에 5번은 계속 강조했죠. 항상 과반수 출석, 과반수 창석. 중개사법은 항상 여기뿐만 아니라 과반수 출석, 과반수로 의결합니다. 틀린 것 4번. 10번 역시 기출문제입니다. 한 문제 더 하고 쉴 겁니다. 정책심의위원회 소관사항이 아닌 것. 이거 출제문제 그대로 암기해야 됩니다. 시작. 아닌 거 찾으시오. 10번 답은 가볍죠. 2번 공인중개사 협회 설립 인가에 관한 것을 의결한다. 그런 기준은 없습니다. 그리고 뒤편에 협회 편에서도 배우셨지만
중개협회는 누구의 인가를 받는다? 국토장관의 인가를 받아서 성립한다. 이렇게 돼 있지. 심의위원회 의결을 받아야 될 필요는 없습니다. 그래서 2번 답으로 체크하실 것. 자, 이어지는 단원이 자격증 교부에 관한 내용으로 출발을 합니다. 10분 쉬었다가 계속하겠습니다.